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학부모들 이제 상담 오시면 상담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이를 가르치면서 필요한 질문들을 여기다 모아봤습니다. 이제 상담 1회차에서 기본 질문들을 모았는데요. 이 질문들을 학부모시라면 답변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뭐 학원 선생님이나 교육 관계자라면 이런 질문들을 다시 이제 제가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정리하셔서 학원에 맞게 변형시켜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좋은 교육을 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해설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제 꿈과 희망과 이상과 목표가 각각 다릅니다. 네, 각기 달라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려면 이제 세부 목표 간의 이제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일단 가까운 거는 목표일 테고, 그 다음에는 꿈은 목표는 이걸 테고, 그다음에 희망은 그 다음 단계일 테고, 그 다음에 자기의 꿈은 3단계일 테고, 이상사회는 4단계일 테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은 단계부터 큰 단계까지의 목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되게 이제 뜬금없이 이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생각들을 나누어서 쭈르륵 펼쳐봄으로써 아이의 교육의 단계를 확정짓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학생의 운동 상태, 신체 상태를 확인을 해야죠. 병원 기록이나 아니면 특이한 음식의 알레르기나 아니면 학생의 어떤 신체 상태를 점검을 해야 나중에 이제 학생을 건강하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이 학생의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전문적인데요, 조금 학생의 동양 사상의설에 의해서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학생의 성향, 성질, 기질 이런 거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이제 2차 상담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이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이나 그 전에 했던 운동은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을 하면서 학습 체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동 체력이 학습 체력과의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학습 체력과 운동 체력의 연관관계를 공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전에 어떤 운동을 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에 대한 생각이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을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하면, 그 다음에 종교를 확인해 보면 그 학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이게 인성론, 본성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육론, 이렇게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 인성론에 따라서 이 양육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이 교육학의 양대 축인 인성론과 양육론의 방향성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학생이 어떻게 이전까지 독서를 해왔는가, 독서와 학습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여쭤보고 독서의 분량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 선택과 그 효과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읽은 책과 책을 읽는 시간, 그리고 사준 책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심층 상담을 할 때 한 3차 상담 정도에서는 학생 집에 방문을 해서 그 학생의 책, 소장하고 있는 책, 빌려준 책, 그 다음에 책의 배치, 그 다음에 책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이렇게 안 하더라도 책은 확인해 봐야 되는 대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치유력이라고 했는데요. 보건력, 예술과 전시회를 얼마나 참여했는가, 전시회나 예술, 실제 생활, 연극, 음악, 이런 것들을 봤는가, 실제 생활에서 실행을 했는가를 보고, 주말에 영화를 하고 노는가, 뭘 하고 있는가, 노는 방법에 따라서 이 예술적인 아니면 학습 외적인 것들의 상황이 나타나고, 이런 학습 외적인 거의 상황이 학습과의 연관관계를 생각하면 그 학생의 어떤 식으로 주말을 설계를 하고 시간 관리를 해줘야 하는가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회력, 가족관계. 가족관계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가, 맞벌이 부부인가, 외벌이 부부인가, 기러기 부부인가. 그 다음에 형제는 그 학생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사회력, 그리고 친척들은 어떤가. 그러니까 이 가족관계, 주위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교육에 굉장히 목표 설정이나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간접 경험인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력은 학습 비용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일지 투기일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사용했을 때 학습 비용 투자액에서 어떤 허심탄회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학생과 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른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외비를 투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여행을 시키고 어느 정도 체험을 시키는가. 그러니까 효과적인 학습 비용을 투자하는 계획을 짜줄 수가 있는데, 별도로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신뢰감이 생겼을 때, 그죠? 신뢰감이 생겼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멘토가 있는가, 그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교육 정보를 또 어느 파트에서 받아들이시고 부모님들이 받아들이시는가, 아니면 아이는 어디에서 교육 정보를 얻고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을 멘토로, 어떤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나의 직업을 뭘 하고 싶고, 부모님의 직업은 뭐고,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바라고, 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그 직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에 아까 1번 한 거는 기본 질문이고요. 2번 질문은 학습 방향입니다. 학습 방향. 자, 현재 각 과목의 점수와 목표 점수를 확인해야겠죠.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도 이런 체크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언수의 탐구의 균형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대책, 수학의 대책, 외국어의 대책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들을 균형감을 확인하고 실제 평균은 몇 점이고 주안점을 두는 것은 무슨 과목인가. 그런 다음에 심화되게 이 학생의 문제집, 틀린 문제나 공부한 흔적을 보면 문제 과목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 과목의 원인과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의 의사를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학생이 시험 기간에 어떻게 대비하고 시험 끝난 이후에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원에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초등 때부터 성적 변화의 곡선을 생각해보면 생활의 굴곡이나 이유,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각, 이건 미시적인 시각이고요. 작은 시각, 큰 시각에서 이렇게 전체 큰 생활의 굴곡과 동기, 원인을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동기나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포상의 방법이나 아니면 칭찬의 방법, 이렇게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들을 큰 목표를 세우고 해나갔을 때 이 단계적으로 작은 칭찬을 하던 큰 칭찬을 하던 움직임의 이유는 사소할 수 있으니까 움직임의 원인들을, 포상의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겠죠. 자, 이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의 습관의 안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습 시간과 공부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유형을 확인하는 데는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게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방법에서 더 이상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습 생활의 누적 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시간 관리와 학습 시간을 측정하고, 주변의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도 확인하면서 학생의 학습 시간, 이런 것들, 본인이 말하는 것들을 진짜 현실화시켜서 얼마나 시행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점,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이 있는데요. 장기의 문제점과 단기 계획의 해결법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 해결책을 말했던 치더라도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조언하지 못하면
이 단기계에 대한 성과가 미진했을 때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장단기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소하게 연습장은 있는가, 필통은 있는가, 가방 안에 프린트는 제대로 있는가, 책상은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면 학생의 기본 학습 습관과 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연습장이나 노트 활용을 보고, 연습장과 노트 활용의 순서를 보고 이 학생이 몇 점쯤 맞을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 일정의 관리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때에 따라서 사소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학습 장애의 원인과 외부에서 생각하는 학습 장애, 그러니까 전문가가 판단하는,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는 학습 장애의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학습 장애의 요인이 실제적으로 학습보다는 학습 외적인 문제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학습 외적인 문제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생활의 설계나 학습 단계의 설계, 아니면 생활 장소의 변화,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과 거시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학습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학원과 학습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아니면 변동을 크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죠. 어떤 방향성 자체가 자기주도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확인했을 때 그 방향성으로 갔을 때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그 학생의 자기주도의 성격, 자기 결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세하게 학생을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나 동영상이나 학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효과를 실행을 해보면서 분석하고 그리고 개선을 해보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학원, 과외, 동영상, 학교를 새롭게 시스템화시키고 아이의 생활로 설계를 하려면, 그러면 결국은 학생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공부를 하면서 하루의 학습 틀에서 기본적인 학습 틀을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하루 일정, 또 마찬가지로 일주일의 일정도 확인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이 학생의 1, 2년의 계획을 본인이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고 어떻게 예상하는가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면 학생이 힘들다고, 절망, 이거는 포기했다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고, 이 포기하는 부분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지치죠. 쉽게 힘들고. 자, 환경 속에서 그 학생의 친구들이나 학교 생활, 그리고 학생이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과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환경들의 차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진학계획을 보시면 학생이 일단은 집단 안에서, 학교 안에서 임원인지, 서클은 뭐고, 모임은 뭐고, 학원은 어디에 가고, 그쵸? 그 다음에 누구랑 주로 놀고, 어떻게 노는 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이제 독서를 읽고 싶은 책과 읽어야 되는 책을 확인하면 가고 싶은 학과나, 그리고 가려는 학과가, 가고 싶은 학과, 가려는 학과, 갈 수밖에 없는 학과가 나눠질 수도 있는데, 포트폴리오에서 독서량을 확인한 다음에 감상문과 그 다음에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들을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누적 기록부를 통해서 학생의 능력과 시간에 맞추어서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음에 봉사 계획은 실행했던 봉사, 그리고 봉사에서 느끼는 의의, 그렇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느냐, 아니면 외적으로 학교나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봉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봉사가 전체 학습과 균형을 해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진로를 성적이 낮으면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진로, 대학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있지가 않으니까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대학 방문,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 이런 설명도 필요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성적에 맞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학과를 중심으로 짜면 더 좋겠지만요. 이대학처럼 이렇게 성적 향상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대학의 로드맵, 학과에 따라서 대학의 로드맵도 아이에게 이제 인지시켜 준다면 좀 목적을 뚜렷하게 할 수 있으니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적인 정도 준비일 수도 있지만 논술, 토론도 시켜봐야 할 수 있는데 대회를 한두 개 나가면서 원고를 쓰고 과정을 연습하면 이제 접근하기가 더 쉽죠. 차라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논술 자체에서 비문학 독해나 언어, 문장을 접근하는 법, 그다음에 국어를 이해하는 법 등을 도움이 되기 때문에 2, 3개월의 논술은 적극 추천을 합니다. 자, 면접은 별도로 이렇게 학생들이 특별히 준비를 안 하니까 특별히 준비를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자랑이라면 15년 동안 면접은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학생은 면접을 해도 되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우연히 그렇습니다. 식사 예절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항상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면접하는 법들을 전수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스펙을 사기 위해서 이제 발표대회를 참가를 하는데 이 발표대회 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발표대회의 진행에서 자료를 백업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해나가는 일정을 조율해주고 이런 백업을 해주면 그 학생들이 이 발표대회에 인해서 학습 시간이 소모가 최소화하는 것, 최소화하는 능력으로 이거를 적절한 성과, 1등 안 해도 되죠. 적절한 성과를 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박스는 이렇게 라면 박스나 이런 데다가 아이들의 기록, 누적된 자료들, 증거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야죠. 모아놓고 아이들의 입시에 대해서 아니면 아이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 방문을 해서 아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적극적인 더 심화된 상담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대학을 가지 않으려면 안으려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을 조언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그 밖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상담을 할 준비를 해야겠죠. 아이가 흥미 있게 대학을 가려고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유를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학생의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진학 정보, 수능과 내신과 그쵸? 수시와 정시의 차이,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제 학습량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내신의 등급에 따라서 수시를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수능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학 정보에서 특별히 이제 이건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요. 시험 문제 풀이하고 시험 공부하는 거하고 공부가 좀 다른데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죠. 시험 공부는 좀 적게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더 압축해서 시험 공부까지 할 수 있도록 학습 양에서 이제 질적인 변화까지 더 이상 양을 팽창할 수 없으니까 질적인 변화로 돌아가는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런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변환하는 과정 속에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때문에 나중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도 일정 부분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한계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정신적 아니면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능력의 한계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런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학습 단계에서 이런 물리적 한계를 넘어가기 전에 이건 이제 나중 일이고요. 목표,
학습량의 실행 조건, 학습 단계를 조언하고 그 단계마다 변화되는 훈련법으로 이 다음에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하는 미세적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줬을 때랑 안 해줬을 때랑 이렇게 지속되는 학습을 지속하고 학습의 결과를 나중에 본인이 분석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단계별로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학생이 다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면요. 개선 방향, 학생의 이제 현재 상태에서 어떤 개선 방향을 만들어 가는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부모의 기준과 아이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제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 많이 했다는 기준과 부모의 기준이 다르고 이 기준이 너무 하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개선을 움직일 수 있는 개선이라는 움직임을 힘들게 합니다. 따라서 기준을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세운 다음에 이거다 하는 현실적인 로드맵,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줘야 그래야 이제 신뢰감을 갖게 되겠죠. 어떤 학생의 원인의 원인도 이제 아이가 생각하는 원인과 부모가 생각하는 원인이 다릅니다. 이 원인과의 관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원인들을 부모의 원인, 학생의 원인을 써보고 이 차이가 나는 일치되는 것들의 해결책과 일치되는 원인에 대한 학습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과 다른 것에 대한 해결책을 또 각자 다르게 구상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 양보. 부모와 학생 간에서 아이의 다짐, 부모의 내락, 이것까지는 허락해 주겠다. 핸드폰의 사용이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습 시간의 활용이라든가, 쉬는 시간에 대한 허용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그 학생이 부모가 시키는 걸 눈치를 보면서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게 많으니까, 낭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일단 편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도 강사나 선생이 사교육 선생이 굉장히 많이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 과정의 충실도 있지만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결과에 대한 감당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심리적으로 누구의 몫인가라는 문제도 실제적으로 학생이 공부하는 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변화가 이제 단계적으로 설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단기에서 점점 장기로, 그래서 누적 기록부를 쓰고, 처음에는 문제점들을 찾아주지만, 나중에는 점차 이제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개선하는 것을 발견하는 법을 이제 익숙하게 알려줘야겠죠.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지가 있을수록 빠르고, 당연한 현상이래요. 의지가 없을수록 이걸 고쳐나가는 게 오래 걸립니다. 자, 보시면 이 과정 속에서 기다림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학생의 기다림과 부모의 기다림이 다르죠. 부모는 글쎄요, 이제 학원을 바라보는 입장도 부모가 저 학원 괜찮은데 왜 그래 하는 것과 학생이 저 학원은 좋아요 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겠죠. 놀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르치면서의 현실적인 체감 이런 것도 다르겠고 그렇습니다. 실행 과정 속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이게 잔소리냐 설득이냐, 잔소리와 설득의 차이. 잔소리는 움직임을 주지 못한 것이고 설득은 움직임을 준 것이니까 이 설득을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움직임의 타이밍이냐 이런 것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게 필요한 만큼만 줘야 되는데. 비록 아이가 움직였어도 이만큼은 필요 없었고 이만큼 조금 움직이면 이만큼은 잔소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함부로 상담하고 함부로 조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학습비의 투자에 대한 기본 동의와 어쨌든 이 학습비를 투자를 하면서 방과 후 시간에 생활 시간을 설계하고 하는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돈과 자기 돈을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다르죠. 요즘 다른데 이 학습 부모의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 부담감이 학습의 장애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학습을 투자할 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리는데 학생에 따라서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이거를 놓지를 못하고 과다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죠. 과다한 투자를 해도 지금 학생의 이 과다한 비료를 준다고, 과다한 물을 준다고 이게 쑥쑥 자라지가 않는데, 이게 잘할 수 있을 때, 필요할 때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투자되는 돈이 물과 같습니다. 이 물을 어느 정도 주느냐, 그러면 식물을 어느 정도 크느냐, 이런 거 같는데, 그쵸. 자, 오시면 적절한 그 교육비에 대한 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료 상담입니다. 상담료 받습니다. 자, 확인,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뭐, 반 1등이, 그러니까 시골학교 반 1등이 전국 등수를 확인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등수, 자신의 등수와 학습량, 학습 시간을 판단하면 거의 아이들이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 명확하게 관계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교 차이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는데, 교육비가 총 얼마나 들고 하는 걸 계산을 해 주는데, 이거 꼭 찍어놔야겠네요. 실제적으로 필요해 보이니까. 아이들한테. 자, 개선을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개선은 그렇습니다. 이제 생활시간표 보고, 생활시간표, 이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생활시간표를 보고, 현재 상황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목표, 개선할 수 있는 목표를 주고, 성공의 경험을 누적한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쵸, 연습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양이 증가가 충분히 되면 그 다음에 질적인 학습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습 구조가 변화를 하면 그런 학습 누적 기록부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주도해서 이 분석해준 거를 따라 배운 다음에 스스로 분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타 진학을 위해서 과외를 투자하든 동영상을 투자하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재구성을 하면, 그러면 최적의 학습 집중도를 위한 시간표가 나오겠죠. 자, 어쨌든 이제 상담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상담을 해도 되지만, 지금 제가 앞에 1, 2, 3, 4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만이 아이들을 진짜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보시면 상담지 분석에 의해서 이제 과거 교육법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 현재 상황으로 유지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으냐, 이 과거가 아니라, 자, 현재 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변화를 시키면 이런 미래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죠. 너무 추상적이니까 아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되죠. 자, 학부모의 입장에 따라서 보시면, 가정 상황에서 뭐 식사 시간이나 여행이나 행사, 뭐 주말에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 학생의 성적, 심리 변화가 켜졌네요. 죄송합니다. 택배가 와가지고 F9를 눌러보니까 얼굴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학생의 성적에 대한 이제 심리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학부모의 역할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부모로 A 역할로 지속적으로 이것만 알고 했는데, 아이가, B라는, K라는 반응을 해버리면, 이게 학부모 공부를 다시 할 수도 없고, 이전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지원 방식과 대응 방식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 학부모와 자녀 사이에 제가 이제 사교육을 하면서 끼어서 양쪽을 조율을 하다가 보니까 양쪽에서 치어서 둘 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이 건너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해를 시키더라도 이해로 끝나고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부모 역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공부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교육, 학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심층적으로 심화해서 하지 못하는 데 많아서 지속적으로 학부모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 게 더 아이들 가르치는데 효율적인가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과 분산의 원리로 보면 부모가 이해하고 학생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씩 목표를 잡는 것 자체가 이제 경험이 적으니까 쉽지 않죠.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고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형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담아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일정을 보시면 이게 권해드리는 거는 학습 캘린더, 아이의 학습 캘린더, 캘린더 이렇게 칸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탁상용 캘린더에다가 아이들의 학습과 관련된 것만 전용적으로 쭉 써주고 지원해주고 신경 써주는 그런 학습 캘린더를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학이나 일반 학기에서 따라 변화하고 시험에 얹어보고 전체적으로 일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탁상용 학습 캘린더 하나, 캘린더에다가 학습 이에 관련된 거 누구 일정표 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학습생활기록부가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중시하는 건데요. 학습 누적기록부. 일상생활을 학습 유형에 따라 이제 분석해 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 생활도 써줘야 되고, 연습장과 노트, 틀린 문제, 학습 누적 기록부만 보게 되면, 아이가 지금 몇 점이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데,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노트 정리 좀 해와라. 연습장 쓴 것만 보자.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학습 질문을 보면 이제 아이 수준이 보입니다. 아이 과목별로 질문하는 걸 보면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질문을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고. 압니다. 찾기 싫은 거죠. 공부하기 싫은 거죠. 공부는 못하는 애들보다 안 하는 학생보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 거죠. 공부를 아이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억지로 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80점, 초등학교는 90점, 80점, 중학교는 70점, 고등학교는 한 60점 이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냉정하게. 자, 학원을 중심으로 아니면 교육방송을 중심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던 그 학생의 질문들이나 공부 정리 이런 것들, 의욕 이런 것들을 보면 스스로 인생을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학창 시절을 본인이 보내야게 되는 되게 대략적인 얼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고 조금씩 발전을 하고 굴러가기 시작하죠. 학습 외적인 생활에서 과외를 중심으로 하는지 학교 학습을 외적으로요. 특강이나 놀토를 어떻게 하는지 논술 수업 어떻게 하는지 체육관 어떻게 다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면 이게 부분 잡아놓고 나머지 이 빈 시간들 그쵸? 이 빈 시간들 비어있는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이 전체를 하나라는 중심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서 가정을 바라보면 학습 가정 전체 생활을 봤을 때 가족의 역할 아니면 봉사를 어떤 식으로 가족이 같이 하느냐 이런 것들도 영향이 많이 봅니다. 이제 가족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학습에 미묘하게 이제 영향을 주고 그러죠. 자,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알아야 될 것 상담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 파악해야 될 것,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이 상담을 하면서 파악한 것들을 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고 해야 되는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를 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대응들을 스스로 공부를 특별히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누적해서 기록을 하고, 누적한 기록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잘한 점, 못한 점, 아니면 성공적인 점,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을 누적 기록을 해서 끊임없이 다시 또 상담을 하면서 때 투여를 하고, 또 다시 공부를 해서 누적 기록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이제 상담이나 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내 교육의 진로나 방침, 아니면 내 학습의 진로나 방법들을 확정시켰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아이의 진로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정리해서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담을 하시는데 필요하시도록 이 상담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질문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지 점검해 보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